좀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, 뭐 정말 이민 가는 것처럼 진짜 짐을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가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. 반갑습니다. 엄마의 지혜, 엄지TV 엄지맘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.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뭐 해외라든지 국내 여행도 좀 많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엄마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이번 주제를 뽑아봤습니다. 아이랑 함께 여행할 때 미리 좀 알아두면은 좀 더 수월할 만한 그런 여행 꿀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세요. 우리 아기랑 함께 여행하는 시기는 우선 사실 한 50일 정도? 저는 개인적으로 100일 정도의 그 신생아 시기가 지난 다음을 권장합니다. 더 보수적인 부모님들께서는 돌 때까지도 아기랑 같이 여행을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기랑 함께 여행도 여행이지만 우리가 추석이나 뭐 구정, 명절 이럴 때 시댁이 좀 멀어요. 뭐 친정이 좀 멀어요. 이것도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 장거리 이동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 짐을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챙겨가야 되는지, 그리고 뭐 자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KTX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 어떻게 우리 아이와 함께 좀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저의 지난 초보맘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짐을 정말 잘 싸셔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뭐 정말 이민 가는 것처럼 1박 2일 갔다 오는데 기저귀 뭐 한 박스에 옷도 뭐 한 10벌에 세제에, 그래도 저는 목욕 욕조는 안 챙겨갔어요. 저희 시댁에 다른 옆집에 또 우리 이모님들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욕조를 챙겨왔다, 뭐 집을 다 들고 온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진짜 짐을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가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. 가방을 저는 개인적으로 세 꾸러미로 나눌 것을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는 그냥 큰 가방이에요. 그래서 이 큰 가방에는 아빠, 엄마, 아기, 우리 온 가족의 여행에 필요한 거를 다 넣으셔야 되는데, 우리가 아이랑 함께하는 뭐 장거리 이동, 여행에서는 엄마 짐을 좀 많이 빼셔야 돼요. 저도 과거에는 저의 옷, 뭐 신발, 뭐 이런 게 패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 챙겨갔어요. 근데 아이 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제 짐까지 많이 챙기면 정말 캐리어 2개 들고 가야 되고 짐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, 엄마의 짐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우리 큰 가방 안에는 아이들 짐까지도 함께 채워주셔야 됩니다. 이 큰 가방 같은 경우에 자가 이용을 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트렁크로 넣어주시고요. KTX나 아니면은 비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화물 칸에다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큰 가방 안에 싸는 짐들은 마지막 우리 도착해서 열 때까지 꺼내지 않을 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가방에는 이제 중간 가방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귀 가방을 주로 이용을 했고, 기저귀 가방 안에는 우리 평소에 외출할 때, 하루 반나절 정도 외출할 때 싸는 그런 짐들을 똑같이 싸시면 되겠습니다. 기저귀하고 먹을 거, 우리 아이가 아직 수유 중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분유, 그리고 분유에 탈 물, 젖병, 뭐 이러한 것들을 챙기시겠죠. 그래서 이 중간 기저귀 가방에는 우리 아이가 하루 반나절 이동 동안에 써야 하는 것들을 넣어두시면 되고요.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자차 이용하실 때에는 차 안에다가 넣어두세요. 그리고 우리 뭐 비행기라든지 KTX 타실 때에는 역시 기내 갖고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을 아이를 키우면서도 크로스 가방을 꼭 메고 다녔어요. 그래서 이 크로스 가방에는 정말 이 기저귀 가방에서 한두 개 정도만 넣어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는 거. 뭐 밖에 잠깐 내릴 때에도, 휴게소에 들릴 때에도, 뭐 이럴 때 항상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기저귀 하나 정도는 여벌로 있어야 되고, 그리고
우리 뭐 가제손수건 한 장 정도 넣어두는 거, 그리고 물티슈 20개 드립 아주 가벼운 거 하나 넣어두시고요. 요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. 그래서 뭐 제 핸드폰이랑 카드랑 이렇게 해서 크로스백에 무겁지 않게끔 상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따로 메고 다녔습니다. 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몇 박 여행이냐에 따라서 좀 가방의 크기를 결정해 주시고요. 캐리어가 꼭 아니어도 보스턴백을 이용하셔도 되는데,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보스턴백은 들고 애기도 안고 그럼 애기 아빠와 엄마와 둘 다 너무 들어야 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캐리어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아이를 좀 앉혀놓고 우리 짐들도 올려놓고 할 수 있게끔 내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좀 여행할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아기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수유텀, 끼니의 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직 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, 특히나 분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동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차 안에서 수유하는 거를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휴게소에 좀 안전하게 정차하셔가지고 트름까지 하신 다음에 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도 이동 중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정차한 다음에 차 안에서 수유를 마치고 트림까지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, 아이도 멀미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구토를 하거든요. 토하고 하면은 그 찝찝하게 젖은 옷을 입고 가면은 애들이 옷이 젖으면은 또 딸꾹질을 해요. 어차피 또 안에서 옷을 갈아입히느라고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정차하고 수유 마치고 이동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먹는 시기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시기에 그 마트에서 파는 어느 브랜드사의 이렇게 쭉쭉이로 먹을 수 있는 이유식도 있고요.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던 시기여가지고 우리 아이 이유식을 배달을 시켜서 먹었어요. 그러면 진공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. 새지도 않아요, 엎어도. 그래서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, 밀봉되어 있는 이유식을 준비하고요. 그리고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하지 않도록 보냉백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고, 중간에 휴게소나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전자레인지에서 이 용기를 데워가지고 식혀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상하지 않게끔 이동할 때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별도로 중간 가방에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유아식을 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막 까다롭게 아이에게 식사를 깐깐하게 챙기진 않았어요. 근데 유아식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식사 대용의 간식들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. 이동 중에 엄마 아빠도 어차피 밥을 먹어요. 그래서 휴게소에서 밥을 먹든 중간에 어느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을 때든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된 곳에 이게 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꼭 김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여분의 햇반도 하나 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햇반과 김만 있으면 우리 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유아식을 하는 아이들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행 중에 김은 꼭 챙겼던 것 같고요. 또 하나, 간식이지만 좀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, 도구가 필요 없는 것들, 예를 들면은 바나나라든지 귤, 과일도 막 깎아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껍질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, 귤이나 바나나나 포도나 뭐 이런 것들. 근데 포도는 좀 물도 흐르고 씨도 뱉어야 되고 번거로워요. 그래서 저는 바나나, 귤 진짜 추천드리고요. 또 고구마나 뭐 감자나 이러한 것들, 껍질만 까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, 그리고 치즈나 뭐 떡봉 이런 과자들, 간식거리들 좀 준비하시면은 아이들이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먹지만 좀 배부를 수 있는 이런 간식이 좀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비행기 탑승 시 KTX나 이런 대중교통, 버스도 좀 일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나 비행기 탑승할 때에는 조금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은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먼저 탑승을 하려고 하거든요. 안전하게 미리 적응을 하려고. 그런데 사실 그 답답한 한 공간 안에 오랜 시간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미쳐요. 너무 답답해서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
탑승은 맨 마지막에 해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객실 내부가 굉장히 답답하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바깥에서 공항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탑승을 할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탑승하기 전에 최대한 아이들과 재우지 마시고 재미있게 활동적으로 놀아주세요. 그래야지 탑승을 했을 때 좀 잠깐이라도 잠이 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보풀복이에요. 오히려 너무 과격하게 놀아가지고 탑승하자마자 막 찡찡대고 더 컨디션이 난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엄마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륙할 때 어른들도 막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막 하품하고 하잖아요. 네, 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.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들에게 빨대컵이나 아니면 젖병에다가 보리차 같은 거, 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륙하려고 할 때 계속 물을 좀 먹이시는 거예요. 수유를 하시는 거예요. 좀 큰 아이들은 주스나 음료나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셔서 침을 삼키진 않지만은 뭔가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이 기압차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귀가 갑자기 꽉 막히면은 본인들도 이상하고 당황해서 응아하고 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튤립 사운드북이나 뭐 이런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될 만한 사운드 놀잇감보다는 아이들과 쉽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도장 찍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탑승하는 시간 동안에 정신을 좀 쏙 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좀 알아두면 수월하게 여행할 수 있을 만한 꿀팁들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나만 알고 있는 꿀팁들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은 요 아래에 여러분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